자, 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승마라는 한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승마는 여성 갱년기 장애를 개선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승마는 전통의학에서는 보통 신양 해표약으로서 사용이 됩니다마는 최근에 천연물 신약으로서 여성 갱년기 장애 또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제품도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여성 갱년기 장애 관련해서 쓰임새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목을 올려봤습니다. 강론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식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승마라는 식물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 중에 하나고요. 시미시푸가라고 하는 이런 속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을 한번 보면 라틴어에서의 뜻을 한번 보면은 이게 빈대가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합성어를 합니다. 여기 보면 시믹스라고 하는 빈대 또는 피게레라고 하는 도망간다는 말의 합성어라는 말입니다. 빈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위생이 불량한 시기에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불태운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만큼 이게 끈질기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그렇죠? 벌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으로부터 또 빈대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뉴스도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빈대가 도망갈 정도면은 이 냄새가 좀 악취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냄새가 강하다. 악취보다는 냄새가 강해서 빈대가 도망간다. 라고 속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네요. 종명에서 여기 보면 헤라클레이폴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폴리아라는 말은 이게 잎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나리과의 어수리 속에 속하는 잎과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촛대승마의 학명은 시미시푸가 심프렉스 하는데 이 심프렉스는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평이하다 그런 뜻이고요. 눈빛 승마라고 하는 승마종은 시미시푸가 다우리카 그랬는데 이 다우리카란 말은 이 바이칼 호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칼 호 그러면은 우리 민족도 과거의 고조선 시대 또는 그 이전에 배달국 시절에는 이 바이칼 호가 우리 이 민족 배달 민족의 그 어떤 활동 범위 안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배달 민족이 과거에는 이 바이칼 호수 근처가 하느님께 천신께 제사 지내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장소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칼 호수의 맞은편에 있는 보현산이 그런 천신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토속신앙 안에서는 거기가 성지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날 무슬림들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르크 민족이 있는 과거의 돌골 민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분들의 국기를 보면은 전부 초생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이칼 호수와 이 보현산이라고 하는 산의 모습이다라고 또 어느 분들이 말씀을 하죠. 자, 그것의 진위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이 바이칼호라고 하는 건 이 동북아시아의 식물들이 이 바이칼호 주변으로 해서 원산을 하는 것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우리카라는 종명이 붙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속명은 달라도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에티다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황새승마라고 하는데, 이 포에티다라는 말은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승마는 이 종에 따라서 대부분 이 냄새와 관련되고 빈대가 도망가고 그죠?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종명들이 붙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 위에 소개되는 승마 또는 촛대승마, 눈빛승마 또는 황새승마 이것을 전부 다 리조마 그러면은 이 뿌리 줄기 즉 한자 생양명으로 하면 근경이라고 합니다. 근은 뿌리고 근경은 리조마라는 라틴어에서 생양명으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시미시 후가의 리조마 이렇게 하면 승마의 뿌리 줄기, 승마의 근경을 약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더 넘어갔네요. 다음으로 한방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승마가 한방에서는 어떤 데 썼나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맵고 약간 차갑다. 자, 차가운 약이군요. 그러니까 신양 해표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염증성 감기에 원래 쓰고 그와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피부에 발진이나 이런 질환에 그 다음에 소염작용이 있는 여기 미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질이 그와 같은 염증을 잘 다스리는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장기냐면 폐와 비위, 대장경맥에 작용해서 이와 같은 효능이 있는데 밑에 한번 효능을 보겠습니다. 발표 투진. 자, 이것은 우리가 땀을 내 가지고 표에 있는 사기를 없앤다라는 표현을 발표 그랬습니다. 표는 겉표자죠. 우리 몸의 겉을 의미하죠. 피부, 그죠? 이런 겉에 있는 사기, 즉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걸 발산해 가지고 땀을 내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낸다는 말이고, 또 투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 피부에 생긴 반진, 이것 주로 바이러스성 반진, 이런 반진을 투발시켜가지고 체표로 배출을 시켜서 투진시켜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관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피부 반진에 이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열해독 그랬습니다. 이것은 청열해독하면 열독을 풀어준다는 말은 이건 소염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염작용이 있다. 청열해독 이런 효능이 한방 효능이 나오면 저거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혹시 학생이나 또는 전문가 그룹들은 요 용어에 대해서 이거는 메디컬 터미널로지 중에 하나죠. 메디컬 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청열해독이란 말이 나오면 소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거양기라고 하는 독특한 효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양기를 들어 올려서 하함성 질환을 치료한다. 여러분들 하함성 질환 이것도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밑으로 축 처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가 밑으로 축 처지면 위하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성의 자궁이 밑으로 축 처지면 자궁하수, 그죠? 이게 직장 부분이 밑으로 축 처져서 빠져나오면 이걸 탈항, 이렇게 탈홍 또는 탈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경우 대부분 원기가 아주 하함이 되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 원기 허약자들한테 이와 같은 하함성 질환들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질환이 왔을 때 서양의학에서는 기능조종제거나 그러면 위장관을 이렇게 좀 활동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약, 예를 들면 뇌에 도파민에 작용해가지고 이게 내 위장관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약, 이런 약들을 쓰거나 위하수 같은 경우 그렇게 씁니다만은 그것이 약 먹을 때만 이게 조종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위하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축 처져 있는 것을 위로 바짝 들어 올릴 수 있는 기운의 보충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승거, 양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양기를 넣어주는 약과 이와 같이 양기를 들어 올려주는, 그죠? 네, 승기제약이 이렇게 같이 배합이 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미에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하나 소개할 겁니다. 그 처방이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혹시 일반인들 중에 위하수라든가 항문이 밑으로 자꾸 빠지는 탈항이라든가 또는 자궁하수, 자궁이 자꾸 밑으로 빠지는 그런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으면 이런 동양의학의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는 것이 그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적 요법이나 또는 기능조종제 같은 것으로 이것을 대증적으로 치료하거나, 물론 수술을 한 경우는 아예 제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 신체의 일부가 없어지게 되죠. 이럴 때 또 평생 살면서 불편한 증상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통의학 중에 이런 기능을 되살려서, 그죠? 하함성 질환을 다스리는 이런데 관여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신양 해표약 중에 이 승마뿐만 아니라 시호라는 약, 제가 다시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시호라는 약도 이 승마와 더불어서 이 승제약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어떤 이 바이러스성 어떤 이런 염증성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되레 승거 양기라고 하는 이와 같이 좀 더 차별화된 효능으로 더 약을 많이 쓴다. 저는 이렇게 임상에서는 체험도 했었고 또 실제로 그런 데 쓰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승마라는 약이 단순 소염제 또는 항바이러스제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와 같은 하암성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약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트리테르펜 계통의 물질과 크로몬계 물질과 페닐프로파노이드계 물질,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승마의 트리테르펜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밑에 시미게놀이라고 하는 이 물질 요 구조를 보게 되면, 그죠? 트리테르펜 구조입니다. 이것은 탄소 숫자만 30개로 이루어져 있는 테르펜류입니다. 이 테르펜류는 제가 이소프레노이드류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었죠. 자,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가 6개가 결합하면 30개가 되겠죠. 5, 6이 30. 그죠? 이렇게 6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트리테르펜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소프렌이 2개가 결합하면 10개짜리니까 이건 모노테르펜이라는 말을 씁니다. 15개면 세스키테르펜 이렇게 얘기하죠. 20개짜리면 디테르펜, 30개짜리면 트리테르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테르펜류라고도 하고 또는 이소프레노이드라고도 합니다. 이런 트리테르펜류의 양리를 우리가 생약학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당히 소염작용이 강한 물질군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항암작용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물질에 따라서는 뇌신경에 대한 소염작용, 나아가서 치매라든가 이런 질환으로 연결되어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물질군입니다. 또한 당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트리테르펜류는 다양한 그런 양리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염작용, 그죠? 이 승마가 아까 청열해독이라고 해서 소염작용이 있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이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분에서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 뒤에 있는 이 페닐프로파노이드 같은 경우도 강력한 소염제입니다. 페루릭 액시드, 이소페루릭 액시드, 카페익 액시드 이런 것이 강력한 소염제면서 천연 항생 물질이다 이렇게 볼 정도입니다. 강력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해열, 소염 작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물질군들이. 요 크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벤조피란계 물질 중에 하나인데 요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벤젠골이 있고 그 옆에 이제 피란, 카보닐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크로몬류도 사실상 이 페닐프로파노이드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페닐프로파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페닐기, 벤젠고리에 프로판, 탄소 3개짜리가 직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페닐프로파노이드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페닐기 그러면 벤젠고리가 탄소 6개고 이 프로판은 탄소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것이 C 탄소로 말하면 C6, C3 구조.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페닐프로파노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대표적인 해열 소염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방에서 쓰는 감기약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페닐프로파노이드류가 거의 대부분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신종플루라고 하는 아주 인류한테 고통을 줬던 그런 바이러스가 있죠. 자, 신종플루 이게 새로운 종류의 독감 뭐 이런 종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에 타미플루라고 하는 상품명을 가지고 있는 약이 이제 치료약으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전 인류에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 타미플루라는 약을 개발할 때 이런 페닐프로파노이드의 전구 물질인 스키민산이라고 하는 스키믹 액시드로부터 이것을 합성한다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닐프로파노이드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관련 유도체가 오늘날 그런 이 신종플루를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스키민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각해양과 같은 중국인들이 많이 향신료로 쓰는 그런 한약재류 중에 하나지만 이런 팔각해양 같은 경우에 대단히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신약으로까지 이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통의학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천연물 안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성분들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하나의 리드 컴파운드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신약 개발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천연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조상들은 과거로부터 이런 천연물에 들어있는 이런 생약, 한약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성분이 그와 같은 효능, 소염과 또는 해열 또는 항바이러스에 대한 이와 같은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전통의학을 과거의 산물로만 기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향하는 데 있어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초학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특히 관련자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인된 양리작용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열작용. 아까 제가 페닐프로파노이드에 대해서 해열 소염작용을 얘기했었죠. 항균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구균이나 환원균이죠. 결핵균 이런 거에 대한 항균작용이 있다. 그리고 진통작용, 라이징 실험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실험동물의 복강에다가 초산을 주사했을 때 몸이 비트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실험동물이. 이럴 때 그 라이징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 라이징 액션의 숫자를 카운팅함으로 해서
얼마나 통증으로부터 이것을 방어해 줬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는 겁니다. 테일 플릭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우스의 꼬리가 특별한 광선을 쪼였을 때 이것이 꺾여 올라가는 그런 반응들을 하는데, 이것이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보면서 진통작용에 대한 그런 실험을, 기초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염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역시 페닐프로파노이드류입니다. 페루릭 액시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페닐프로파노이드, 소염작용이 강력하다는 말씀 드렸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이런 염증에 대한 어떤 소염작용도 나타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독감 걸려서 폐렴 같은 것으로 이행이 돼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염작용이 강력하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같은 게 왔을 때 얼마나 염증을 억제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좀 진행돼 주기 바랍니다. 대식세포에 대한 그 대식세포의 주에서 인터루킨 생성을 억제했다. 이것도 하나의 소염작용의 일부라고 보면 되겠고, 그거의 작용 기전에 해당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중추신경 억제작용 그랬는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군요. 이것이 약간 차갑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질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억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뜻하거나 열하면은 중추신경을 흥분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방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경작용 그랬는데, 요거는 경련을 그죠? 멈춰줬다. 이 파파베린이라고 하는 진경제입니다. 이건 약품, 그죠? 서양의학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이런 평활근의 경련을 먹게 해줘서 보통 복통에 많이 쓰는 약이에요. 이런 파파베린의 효능의 3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진경작용을 나타낸다. 이건 단일 성분으로서 진경약이지 않습니까? 천연물로서 또는 천연물에 있는 성분으로서 3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파파베린보다는 약하지만 진경작용이 있다. 복통에도 일부 듣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혈압 강화 작용이 있다. 이것은 중추신경 억제 작용하고 좀 연결되는 약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심박동을 감소시킨다. 이것도 중추신경 억제 작용과 관련이 있는 약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암작용, 그렇죠? 항암작용도 있다. 제가 트리터르펜이 염증과 그다음에 항암작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역시 약리로서 일부 증명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여성 갱년기장애 개선작용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의약품으로까지도 지금 처방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약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다 양약 이렇게 다 얘기하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성분을 들여다보면 일부 이렇게 생약으로 되어 있는 알약도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양약이죠. 제약회사에서 서양약으로 개발했지만 이런 한약을 근간으로 두고 있는 천연물로부터 천연물 신약이 개발돼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증대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한방의학의 뿌리가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 이런 천연물 신약의 개발에 있어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딴 나라, 미국이니 유럽이니 전통의학의 그런 역사가 일천한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는 일들이 천연물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천연물 연구한 사람으로서는 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좀 더 천연물 신약에 좀 더 연구자들 또는 제약회사들한테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동영상 마지막에 보중익기탕입니다.
이 내용은 중초를 보하고 기를 더해준다라는 말인데 사실 보기제로서의 방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쓰임새를 보게 되면 하함성 질환, 아까 말한 대로 이 중기하함증, 그쵸? 특히 위하수 이런 데 대단히 임상적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탈항이라든가 자궁하수까지도 우리는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중익기탕은 기력이 원기가 하함이 된 사람들한테 또는 만성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받은 그런 사람들한테 기운을 되찾게 하는 데에도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이 처방은 금원 4대가 중에 금나라 원나라 시대에 이동원 선생 또는 이고 선생이라고도 합니다. 이분들이 비위론을 설파하시면서 이와 같은 처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비위가 건실해야 비위에서 곡기, 즉 영양분 흡수가 잘 되고 이로 인해서 원기 산생을 하는데 숨을 쉬어서 천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비위에서 곡기, 즉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오장육부를 돌리는 원기를 산생해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몸에서 비위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설파하신 분이 바로 이동원 선생입니다. 자, 그런 이동원 선생의 처방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일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암 환자들이 암 치료를 받을 때 불편한 증상, 머리털 다 빠지고 토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 보중익기탕을 병용했을 때 그와 같은 증상을 훨씬 더 개선시키고 그리고 혈구, 백혈구 이런 것이 막 팍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방사선 치료받고 하면. 이런 항암할 때 모든 조건이 그 환자의 조건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임상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제가 임상 방제에 대한 제가 임상 데이터, 방제 레벨에서의 임상 데이터를 제가 책으로 이것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중익기탕은 가깝게는 항암 환자들이 항암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원기를 보충해주고 여러 가지 항암 치료받을 때 그 혈액학적인 어려움 또는 몸의 원기 저하 이런 거를 보충해 주는 데도 의미가 있고 지금처럼 위하수, 자궁하수, 탈항과 같은 하함성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우리는 생명이 대단히 많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대의학이 마저 다스릴 수 없는 분야, 우리 부모로부터 준 신체를 보존하면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그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한약과 또 관련된 처방들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